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네TV의 한동 대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요, 삼성전자와 반도체, 아주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가 역대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반도체 관련된 내용, 어떤 이슈인지,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 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요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뭐 말 그대로 쇼크예요. 예상이 원래는 1조 1천억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더 낮아지면서 7,500억이었어요.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6천억. 완전히 어닝 쇼크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의 악재가 발생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위기 뒤에는 기회가 있고 환호 속에는 위험이 숨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반도체는 특히 이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게 됐을 때는 좀 많이 오히려 바닥을 쳤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계속 업황을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악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향후에 좋아질 일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가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디램 반도체 가격, 고정거래가입니다. 뭐 8기가, 뭐 16기가 DDR4입니다. 기준으로 많이 판매를 합니다만은 한때 이제 뭐 정말 2018년, 19년까지만 하더라도 디램 가격이 엄청났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 생산량이 너무 늘어 있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졌어요. 특히 이제 DDR4 8기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7달러 정도까지 DDR4 8기가 요게 이제 512메가 곱하기 요게 이제 1.7달러 정도를 기록해 주고 있고요. 1기가 곱하기 8이 1.34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말 그대로 8기가인데요. 이게 이제 1기가가 8개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제 DDR4 저 1.75달러 정도가 이제 기준으로 많이 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6기가는 3.3달러 정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뭐 하이닉스 감산을 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설 투자의 향후 50%까지 이제 축소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왜 투자를 계속하느냐? 삼성은 비메모리를 확대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와 낸드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쪽이 업황이 안 좋으면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 큰 폭의 투자를 축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중국에서 안 좋은 내용 나옵니다만은 20% 감산이 됐어요. 그리고 뭐 임원 직원들의 10에서 15% 정도를 감원하겠다. 이렇게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격, 디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은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은 감산을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동안에는 기술적 감산 외에 인위적 감산은 없다라고 계속 얘기가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이 장담한 것 중에 하나가 번복이 됐죠. 바로 이제 OLED TV를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삼성이 OLED TV를 만들기 시작했듯이 인위적 감산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인위적 감산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입니다. 6천억 1분기에 6천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75%가 급감을 했고요. 예상했던 7,500억보다도 더 낮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어두운 게 사실입니다. 이 반도체 쪽에서는요. 근데
미래는 밝죠. 그러니까 당장 눈앞은 어둡지만 여전히 삼성은 이제 미래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미국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그리고 또 향후 중국에서의 이 부분들이 무슨 대목이냐면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 중국에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중국 공장에 대해서 조금 1년간 유예를 줬어요. 이게 이제 10월 달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걸 이제 연장해 줄 것인지 이제 이게 강경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 자, 실적을 보게 되면은 뭐 급감을 해요.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에 10조, 4분기에 4조, 그리고 올해 1분기에 6천억. 말 그대로 뭐 실적이 그냥 곤두박질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메모리 쪽이죠. 메모리 쪽입니다. 재고가 52조인데요. 이거는 삼성전자 역사상 최고의 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DS 부분, 바로 반도체 부분인데요. 29조 이상의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76% 급증했어요. 그 완성품 재고도 굉장히 중요하죠. 완성품이 중요한데 이 완성품 재고가 2조도 안 되었던 것이 지금 6조 6천억까지 165%나 급증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재고가 쌓여 있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잘 보세요. 재고가 쌓이면 여기서 쌓아놨던 재고들 평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재고자산 평가를 뭐 한 개당 뭐 3달러 잡아놨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1.75달러면요. 거의 반토막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 기업에서 돈이 막 쭉쭉 빠져나와가지고 손실 났다기보다는 이 재고 평가가 자체가 굉장히 낮게 평가되면서 실적이 곤두박질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말은즉슨 반도체 가격이 반등만 한다라면 실적이 또 급격하게 또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고자산 최저점으로 잡아놨던 이 재고자산이 올라갔다라면 그만큼 폭만큼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가 감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인위적 감사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감사 마신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죠. 지금 우리가 보시게 되면 EUV 공정이 적용되는 하이 공정이 있고 그리고 약간 좀 옛날 방식의 DRAM 제조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 감사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웨이퍼를 축소하는 거예요. 웨이퍼를 우리가 가공해서 반도체 만들게 되는데 이 웨이퍼를 축소하게 되면 그 폼만큼 당연히 반도체 라인은 줄게 되겠죠. 자, 그리고 기술적 감사는 뭐냐? 첨단 반도체는 크기도 좀 크고 특히 DDR5 같은 경우는 크기가 조금 더 커요. 한 20% 정도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 웨이퍼 하나를 투입했을 때 나오는 양이 적겠죠. 그러니까 이 고사양의 이 반도체를 더 생산하게 되면 그만큼 이 약간 좀 저사양급의 이 디램은 생산량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기술적 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그동안에는 이제 이 기술적 감산 정도만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인위적 감산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디램이 쉽게 회복되겠느냐? 뭐 아시다시피 PC용은 사실상 이제 힘들고요. 스마트폰 쪽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AI 그리고 이 큰 빅테크들의 이 빅테크들 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빅테크들의 이 서버 이걸 이제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 기업들 자체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고를 안 쌓아놔요. 왜냐하면 다음날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고를 쌓아놔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그동안에는 1위 업체인 메모리의 1위 업체인 삼성이 감산을 안 했죠. 근데 이제 감산을 한다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쌓아놓지 않았던 재고를 또 쌓아두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DDR4 중에서도 약간 그 구형 방식부터 감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클린룸이라든가 인프라 이쪽 구축은 지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개발은 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EUV 공정이라든가 이런 최첨단 공정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반도체 D램과 관련된 종목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도체 D램 관련 종목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생산량을 축소한다라고 하면 이 장비 업체라든가 D램에 들어가는 어떤 소모품을 만드는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악재가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왜 주가는 올라가겠느냐? 이미 빠져 있는 상태였고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를 보면서 이제는 정말 바닥이 왔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의 D램팩 공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은 6개 정도의 D램 라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화성 쪽에 13, 15, 17 라인, 그 다음에 평택 1, 2, 3 라인, 그 다음에 이 평택 1 라인은 약간 구형 방식이고 평택 2, 3 라인이 최첨단 공정을 가지고 있다. 옆에 보기에는 이제 EUV 공정 여기 있어요. EUV 장비들을 하는 이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요 2공장과 3공장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4공장 요쪽 라인들이 최첨단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적 감산, 기술적 감산 이것까지 하게 된다면 이 하이엔드, 이 고사양 첨단 공정을 사용하는 이런 반도체 쪽은 여전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과거에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상 최악의 어떤 실적, 어닝 쇼크가 발생했을 때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인데 대부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올라갔고요. 여기도 올라갔고 여기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잠깐 올라갔다가 좀 밀려요. 자, 보세요. 올라갔다가 밀립니다. 올라갔다가 밀려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쪽의 주가는 연속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2차 전지는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지만 반도체는 실적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급등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사게 되면 손실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 2, 3주 정도의 기간을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역대급 매수입니다. 1,300만 주가 매수 들어왔습니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하고 낸드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하루 상승만 본다라면 상승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상승폭이 컸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램 관련주들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제 EUV 공정이라던가 삼성의 첨단 공정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FST라던가 SNS텍이라던가 그 다음에 최근에 바닥에 치고 있던 네페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급등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D램 관련 종목들은 상승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D램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D램 관련주를 한번 보게 되면요.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D램 관련주입니다. TSE. 이 업체는 D램용 또는 낸드 플래시용 프로브 카드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브 카드라는 것은 그래서 웨이퍼가 있으면 웨이퍼를 이렇게
꽂아서 여기 전기적 신호가 잘 가는지 요걸 이제 판단하는 그 밑에 있는 그 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프로브 카드를 제조한 업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DNF는 이제 메모리용 전구체를 제조한 업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래반도체,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인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삼성 반도체를 유통하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비메모리 때문에 올라왔었는데 이제 D램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뭐 예전부터 삼성의 반도체 유통했던 기업, 특히 이제 메모리 쪽을 많이 유통했던 기업이 SAMT입니다. 요거 참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좀 급등했었던 MK전자. 메모리 영향을 좀 많이 받죠. 왜냐하면 본딩 와이어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본딩 와이어는 이게 메모리하고 기판하고를 이렇게 전기적 신호로서 이렇게 쭉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물론 최첨단 공정에는 이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메모리 가격이 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MK전자도 수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S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업체는 메모리, 원래 이제 메모리 위주의 테스트 소켓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비메모리가 확장이 되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이 발생했었던 기업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PSK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업체는 포토레지스트 스트립.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 스트립이 뭐냐면 이 포토 공정이 끝나고 나면 이 막이 있는데 그 막을 제거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장비에서 1위 기업입니다. 자, 그다음에 라운테크 국내 유일의 진공 로봇 기업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웨이퍼를 진공 상태에서 진공 상태로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 로봇을 라운테크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메모리 좀 관련돼서 주말에 좀 많은 뉴스가 나와서요 그 관련된 종목들과 관련된 내용들 점검해 드렸으니까 투자에 참고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